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역 자이 물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 그만큼 주변 시세가 많이 상승함으로써 당첨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평택 지제역 자이 민간 분양입니다. 신지구 A3블럭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7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평택에서는 지제역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SRT 1호선이 있고 거기에다가 광역버스라든지 향후에 이제 BRT 노선이라든지 이러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KTX 노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GTX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크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지제역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시세 형성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데 더샵 센트럴시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지제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파트가 지금 엄청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과 입지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근린공원도 앞에 있으면서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들도 이제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잘 갖춰져 있다. 거기에다 이제 이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강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이 브랜드라는 측면에 있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라는 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평택이 주변에 지금 집가 상승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대기업이 있는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쌍용 자동차 그리고 추후에는 평택 브레인시티 송탄 일반 산업단지 이러한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덕신도시보다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세를 주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말이 많죠. 이쪽을 이제 공장을 매도를 하고 이전을 해서 다른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평택시는 이쪽에 주택을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러한 이야기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평택 브레인시티라든지 이러한 대기업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과 조금 차별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승센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고 BRT 노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BRT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지제역과의 접근성도 있지만 아래쪽에 가면은 이제 스타필드 안성과의 접근성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택시에 집을 마련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 물론 대장 아파트를 가는 게 좋죠. 하지만 이 고덕신도시라든지 평택 지제역과의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평택 센트럴자이 이러한 단지들도 좀 약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는 얼마나 되고 만약에 이곳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평택 지제역 자이 33평형 4억 8,780만원이 나왔습니다. 평당가 1,479만원이고요. 지금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분양권으로 5억 4,840만원 평당가 1,662만원으로 거래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건 8억에서 9억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어쨌든 약간의 양도세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매도자가 다운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프리미엄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분양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이 정도 가격까지 지불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가격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정도 금액을 내고서 여기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쪽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물론 대기업 일자리나 이런 측면 새 아파트 호재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겠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지제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거래가 33평형 3억 4,818만원 평당가 1,056만원 근데 매물이 없고 21년 3월에 8억에 거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힐스테이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취소된 물량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에게 일반 분양 가격으로 거래가 된 부분이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4억대 여기에다가 옵션을 추가하거나 그러면 한 5억대 정도가 분양을 할 텐데 이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이 지금
어쨌든 1군 브랜드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단지도 좀 큰 편에 속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제역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을 고려를 한다면 거의 입주하는 시점에는 2배 가까운 금액을 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당첨되시는 분들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형 4억 8,780만 원이라고 했죠. 최고가 기준입니다. 조성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50% 나오고 주변 신축은 한 8억 정도로 받습니다. 아마 더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4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취득세 537만 원에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포함하면 약 1억 13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옵션 을 포함하면 1억 3,079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더 많은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당첨 커트라인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1호선 SRT 지제역 현재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는 BRT라든지 KTX 예정이 되어 있죠. 지제역 쪽으로. 그리고 근린공원이 앞에 예정이 되어 있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 대기업이라든지 브랜시티 그리고 기타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마트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스타필드 안성은 좀 떨어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제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다라는 측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하기 뭐가 있죠? 확정적인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죠. 그 밖에 단점이라고 찾아보면은 좀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찾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양받는 분들 이외의 분들 이제 매수하는 분들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금액에 약간 차이가 큰 부분들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투자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금액에 더 좋은 투자처는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태종시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실거주를 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강남, 용산 이러한 아파트들로 갈아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죠?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일자리와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더 좋은 입지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어쨌든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쪽에 거주를 하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분양을 받은 후에 나중에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측면들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셨죠? 청약 가점 예상해보겠습니다. 84점 만점 기준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 무주택 기간을 합산해서 책정이 됩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84제곱이 처음에는 30점부터 79점 37점부터 64점 무주택 4년에 통장 8년에 부양가족 0명이면 당첨이 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지제역은 해당 미달도 나왔고 기타 59점 30점까지 나왔습니다. 무주택 4년에 통장 8년에 부양가족 0명이면 당첨이 됐죠. 하지만 이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청약 시장이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나마 최근 고덕신도시를 보면은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이 84제곱이 59점에서 69점 경기는 63에서 69점 기타는 60에서 73점이 나왔습니다. 무주택 15년 이상의 청약 15년 이상 부양가족 1명이 있어야지 당첨이 됐습니다. 사실상 1인 가구는 거의 당첨이 힘들었죠. 그리고 제일풍경채 3차 센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이 84 기준 41점 45점 43점 총 최고점이 69점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6개월에서 1년 안팎인데 그 사이 동안 가점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평택 지제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타 지역의 점수에 청약이 몰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60점대 통장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4 기준으로. 그래서 50점
50점 후반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 59점 이상으로는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있죠? 전용 8호 초과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첨제 50%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 기타 지역인데 여기 넣어도 가능성 있을까요? 하면서 추첨을 많이 넣기는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입지가 좋으면서 미래가치가 좋은 포지션들은 가점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덕신더시 공공분양 물량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입지를 분명히 보면서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도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 있어서 미래가치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했었죠.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도 여럿 나왔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아마도 나중에 굉장히 웃음을 많이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번에 청약에 당첨이 안 되더라도 고덕신도시 쪽에 분양이 되는 것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평택 지제역 자이는 특별공급 8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택 6개월 이상 일반 공급 1순위는 8월 4일에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전국 기타 분들은 8월 5일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2일이 되겠고요. 총 세대수는 1052세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10개 동이 되겠고 일반 공급 568, 특별 공급 484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용 597484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99 113 타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추첨제 50%가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전용 84 이하는 25% 추첨이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청약 과열 지역이죠. 세대 주요권과 통장 2년 이상의 예측은 필요합니다.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우선을 하고요. 추첨제 25%, 70%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이 되고요.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 전입 의무와 관련된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역자의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 생애 최초는 세대주 요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에 들어간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와 신혼부부는 세대원 조건만 충족을 하셔도 되고 통장도 6개월 이상만 채우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수가 동률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이 되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기준이 필요한 것들은 여기 제가 표를 남겨드렸으니까요. 멈추신 후에 금액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택 지제역 자이 청약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장점이 명확합니다.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감수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청약에 실패하더라도 추후에 투자로 접근하거나 하시는 분들 유의사항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청약 신청과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영자 버튼 누른 후 라이크 부동산 치신 후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 포스팅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